배울 작품은 돌다리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이제 굉장히 이태준 작가의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돌다리로 대표되는 어떤 가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작품에서 나무다리로 대표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다리라는 제목은 아버지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대변해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 나무다리는 아들의 가치관을 대변해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이들이 각각 어떤 가치관을 지녔는지 우리가 한번 잘 파악하면서 읽어봅시다. 정거장에서 툇말 10리길을 내려오느라면 반이 들락말락한 데서부터 툇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 자, 오면 여러분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데요. 왜 그러나 봤더니 창섭이란 인물이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봤대요.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거리는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자, 여러분 단풍철도 지나고 이제는 누르테테한 나뭇가지들만 모여서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들리는 바로 계절은 언제다? 그렇지, 겨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계절적 배경은요, 이제 가을 다 지났고 초겨울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창섭이라는 인물이 마을보다는 건너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보인다는 거는 뭔가 창섭에게는 그게 눈에 띄일 만큼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자, 마저 읽어볼게요.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순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 짐작이 된다. 여러분, 지금 인물의 이름이 창섭인데 창옥이라는 뭔가 창자 돌림의 이름이 나왔죠. 그쵸? 아, 이 공동묘지가 눈에 띄었던 이유는 바로 가족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도 동생이에요.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불러보며 묵례를 보냈다. 다만 오누이뿐이라고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잠깐 옛날을 회상하는 거죠. 자기가 어느 날 방학이라고 집에 왔는데 창옥이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막 뒹군 거야.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는데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대요.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고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고 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떤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여러분, 그 전엔 몰랐다는 거야. 그쵸? 즉, 의사의 오진으로 창욱이 악화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다. 그쵸, 여러분? 이게 뭐야? 어떤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어른이었으면 멱살을 잡았을 텐데.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왔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맹장수술로는 서울서도 정평이 있는 한 권위가 된 것이다. 즉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웠대요. 즉 창섭이 의사가 된 계기가 나타나 있죠. 동생이 오진으로 죽게 되고 이 사람은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즉 아버지는 농업을 가문으로 잇기를 바랐다는 거죠. 근데 얘는 누이의 그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의사가 됐네요. 창호가 기뻐했다고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론 제일 완비한 수술실 시연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네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새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길은 그전보다 넓어도졌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 나오면 뒤늦게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내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마을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마을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죠.
길도 넓어지고 조금 더 편리해졌다라는 게 보이네요.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은 것이나 밭의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사하신 것이다.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자, 여러분, 창섭의 아버지의 성격이 지금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자, 창섭의 아버지는요, 근검한 사람이래요. 성격의 직접적 제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문학 기법으로 텔링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로 말하기 기법, 요약적 제시, 설명적 제시라고 한다 했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쯤 되니까 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죠? 즉,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창섭의 지금 내면과 창섭 아버지의 성격까지 다 알고 있죠. 즉, 모든 것을 알고 전개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이쯤에서 우리가 서술자 정보 하나 파악해 놓읍시다. 자, 이어서 마저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기 때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도 소문난 영감이었다. 왜 밭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쵸? 이게 첫 번째 이유겠죠? 즉, 아버지의 논이 더 늘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지금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땅이 늘지 않은 이유라고 해볼게요. 그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다른 것들의 값도 올라가니까. 다음 두 번째,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라는 것이 큰 부담이 되나. 그쵸, 여러분? 아들이 어쨌든 서울에서 의사가 되겠다고 이제 공부하면서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리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모아서 뭘 허니. 할아버지께서는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돈, 아버지께서는 멍더를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논으로, 더 기름진 밭지대로 닭달만 해 가기에도 내게 벅찬 일일 게다 하고, 전용에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빗두른 논배미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막이로 담을 두르기, 개울엔 둥마기 하기. 그러다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길까지 닦아놓았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이제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줬던 그 밭들을 잘 가꾸는데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돈이 남으면은 땅에다 투자를 했고요. 또 네 번째 이유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동네 길들과 정거장 길까지 닦았어. 그쵸? 마을을 위해 돈을 쓸 정도로 어떤 이 마을에 대한 애착이 큰 인물인 거 알 수 있겠죠. 아버지가 창섭이보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잖아. 여러분, 소작이라는 건요, 이제 내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땅을 빌려주고 약간 대가를 받는 걸 소작이라고 해요. 월세 받는 거랑 비슷한 거죠. 소를 두 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잔홍으로 버티어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해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그쵸 여러분, 누군가는요,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이해만을 따진다라는 거는 이익과 손해를 말해요. 즉, 사람들은 아버지 보고 아니 그렇게 보면 손해봐요 라고 이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많았다는 거야. 그러면 손해보는데 영감님 좀 잘 해보세요 라는 말.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그쵸 여러분? 아버지는요, 돈 자체보다 땅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야. 이 이해도 경제적 이해라고 바꿔볼게요. 경제적인 어떤 이익과 손해보다는, 그쵸?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못파냐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즉, 아버지가 엄청난 정성과 사랑으로 땅을 가꾼 결과죠.
그 땅은 되게 기름지고 비옥해 보이고 이랬다는 거죠.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이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이런 건 잘 체크해놔야 돼요. 즉 창섭이도 아버지한테 미안하기는 한 거야. 그쵸? 아버지한테 땅 팔아서 지금 건물 좀 사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미안은 해요. 이런 것들이 내용일치에 나와요. 뭐 창섭은 아버지에게 미안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조심해야겠죠? 즉 창섭이 오늘 고향에 온 이유가 드러났죠. 자, 그 이유는 뭐야? 아버지께 땅을 팔자 라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왜? 이 땅을 팔아서 뭐 하려고? 그치. 병원 건물을 확장하고 싶었던 거죠. 병원을 확장하는 건물을 사고 싶어서인 거죠. 자, 그러나 잡히긴 해가지고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즉 잡히긴 한다는 건 뭐냐면 건물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리려면 3만 원까지는 안 나온다는 거야.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않다. 마침 지금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창섭이 나름 뭘 하냐? 합리화를 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선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시고 진작부터 내가 모셨어야 됐다. 근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부모님이 서울로 와야 되는데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시니 땅 전부를 소작을 맡기고는 서울 가서 편안히 계실 수도 없으니 차라리 땅을 전부 없애버려야 아버지의 말년도 편할 거다라는 합리화를 한 거죠. 창섭은 샘말을 들어서자 동네 입구에요.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같이 걷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어떻게 갑자기 오냐? 라고 아버지가 물어보네요.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어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에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게으른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쳐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다. 너희 증조부님 돌아가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시는데 징검다리가 건너올 수가 있냐? 그래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라고 해서 이 돌다리는 창섭의 가족들과 연관이 되게 큰 돌다리인 거죠. 즉 돌다리의 내력인데요. 단순한 내력이 아니고 창섭 가족과 연관된 이라고 해야겠죠? 그 후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6자,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대이 염두부터 나지 못했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 면에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단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버린 채 던져져 있던 것이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중요한 소재 두 개가 다 나왔어요. 나무다리와 돌다리. 자, 이걸 한번 쌤이 색깔을 구분을 좀 해볼게요. 돌다리와 나무다리인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니까 돌다리는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전통적 다리이고요. 나무다리는 이제 막 생긴 근대적 다리예요. 이게 1930년대거든요. 즉, 이 나무다리는 신식의 다리이고요. 이 돌다리는 구식, 옛날 돌다리인 거죠. 사람들은 돌다리를 완전히 잊혀버린 채, 그쵸? 자, 잊어버렸어. 자, 왜요?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적인 것은 구식이 돼서 관심에서 잊혀져 있었던 거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셨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로 가야겠어도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로 갈 걸 뭐라고 왔냐? 인전 어머니께선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다오.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라고 해서 어머니는 손자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매우 큰 그런 사람인 거 알 수 있겠죠.
오다마자 손자는 안 왔냐? 라고 찾고, 그리고 자기가 서울로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아들이 말을 하니까 그럼 나 애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냐? 라고 좋아하는 거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던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은 아니었다. 라고 해서 여러분 갈등이 암시되죠. 아빠하고 창섭은 의견의 합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거울에서 돌아왔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체견체견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자, 그럼 보니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창섭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 부분부터예요. 자, 창섭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땅을 팔자고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외아들인데 부모님을 진작 모셨어야 되는 대로 시작하는 거죠. 한 집에 모시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해서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시국에서 큰 건물을 새로 짓는 거는 역시 어려운 일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걸 사야 된다는 말이겠죠?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났고요.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히 있고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몄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가격은 또 염하다라는 게 저렴하다는 거예요. 염하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 시에 기계를 완비한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 따로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돈을 이제 병원에 팔면은 15,000원이 나오는데 그걸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가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다. 돈만 있다면 땅은 이 다음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땅을 살 수 있다. 라고 여러분 12가지 이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요. 창섭의 어떤 논리가 드러나는 거죠. 창섭은 아버지에게 땅을 팔아서 건물을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 건물을 사자. 그리고 병원을 확장하자. 이게 훨씬 경제적인 관점에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익이 많이 나올 거고 시골에 땅 있는 것보다 나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 좀 해봐야 대답하겠다. 하고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즉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 거죠. 점심을 자시면서 했다.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놀 때 내가 어디서 다 봤는데 불과 연화문에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에 씨름을 하더니 라고 그 다리는 이 꼴 돌다리를 말하는 거죠.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라고 아들도 물어보네요. 그쵸? 지금 창섭 역시 나무다리로 대표되는 근대적 가치관을 지지하는 사람인 거죠.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냐? 그 다리는 돌다리죠. 즉, 이 돌다리는 너의 추억이 들어있고 우리 가족이 들어있는 거다라는 거죠.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라고 해서 아버지는 이 인정이라는 걸 사람한테만 쓸 게 아니라 사물에게도, 즉 돌다리 같은 사물에게도 인정을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따뜻한 아버지네요. F 아버지. 그쵸? 자,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잘 끼고 그 다리로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도 그 다리 가말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주건 그 다리로 건너다 보더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라고 해서 지금 아버지는 이 돌다리와 얽힌 가족들의 어떤 추억을 얘기하는 거죠. 돌다리와 얽힌 가족들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게 돌다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의 가치인 거죠. 오래됐고.
자, 그리고 아버지는 서울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아들에게 난 네 의견을 들어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 아까 것과 반대로 아버지의 어떤 대답이 이어지겠죠. 우리 아까는 창섭이의 설득이 길게 이어졌잖아요. 자, 즉 아버지한테 있어서 이 논과 밭은 내 눈으로 아버지가 일구는 걸 받고 할아버지가 손수 피땀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한 돈이다 라는 거죠. 돈이 있다고 해서 어디 느르지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논 2개 선 느티나무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딸이 아니고 땅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즉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이게 할아버지고 이게 지금 증조 할아버지인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어떤 애정이 담긴 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추억이 들어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가치가 들어있는 땅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느르지논, 독시장밭 이런 건 여러분 뜻풀이 보면 알겠지만 좋은 땅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인 거예요. 농사짓기에 좋은 땅.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고팔고 하냐? 즉 아버지는요, 땅이라는 것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야.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인 건 도시 생각지도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한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지금 땅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죠. 이 땅이라는 건 다 똑같은 땅이 아니라 추억이 들어있고 좋은 땅이 있고 하는 거죠. 네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 아냐?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 가서 절하고 논에 가서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가 분명한 게 뭐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주는 것이다. 즉 여러분, 땅은요, 노력한 만큼 그 보답을 돌려주는 존재라는 거야.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긴들한테나 맡겨버리고 떡, 도회지, 도시입니다. 도시에 가서 소출은 팔아다 모다 도시에서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는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인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겠냐? 라고 해서 여러분, 이 배가 고프다는 땅은 이제 관리가 필요한 땅인 거죠.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니 둑이 떠나가니 아니 걸음 한 번은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 돼 자기니 우는 소리를 해야 요즘 너희 신이들 주사침 놓듯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넣지. 그렇게 땅을 홀대하고는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 가려고 라고 지금 아버지는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누구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냐면 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지금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땅을 경제적 가치로만 보고 가꾸지 않는 사람들. 에게 아버지는 지금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것을 새삼 깨달았던 것이다. 자, 여러분 봐봐. 창섭도 그거 듣고 아빠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이게 아니라 창섭도 아버지의 어떤 생각을 딱 깨달으면서 너무 자기 생각만 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가치관을 모르고
나만 생각했구나 라고 느낀 거죠.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즉 여러분, 이익과 손해를 초월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아버지, 이런 건 뭐야? 진짜로 사입이라는 게 아니라 땅을 매우 애정하는 아버지인 거죠. 땅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큰 아버지에게 이단적인 계획을 가졌다라는 건 뭐겠어? 그쵸? 아버지와는 달리 땅을 경제적으로 보는 거죠. 그걸 지금 종교와 이단이라고 지금 여러분 둘 다 뭐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 그러나 욕심 부려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탄하진 않겠다. 여러분, 가업은 농사죠.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지리배의 억압이 아니라 활인이 하는 이술이구나. 그러니까 가업을 이어받진 않았어도 네가 나름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즉 애석한 심사가 없달 순 없고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직도 아빠 마음을 잘 몰라. 자, 아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논밭이 이제 남에게 내맡기면은 좀 속상하다라고 했더니 아들은 안 팔면 되죠 했더니 아빠가 나 죽은 뒤엔 누가 거두냐? 너도 이제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에 앉아 지주, 땅 주인 노릇만 하게 그따위 땅 주인하고 작은 틈에서 땅들만 얼마나 고를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냐? 사람한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논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난 거를 한탄하지 않겠다고 한다. 독시장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거다. 자, 여러분, 이런 건 뭐야? 땅에 가치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느르지논도 좋은 땅이고 독시장밭도 좋은 땅이었잖아. 그치? 즉, 이 사람들은 땅에 가치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고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아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을 난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어라. 그리고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못 올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는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가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신념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거를 너도 무시하지는 말아다오 라고 아버지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즉 자식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걸 섭섭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기의 마음이 너무 큰 거죠.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르르 흘렸다.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꼬는 거 아니에요? 또 누가 비꼬는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아닙니다. 즉 창섭도 아버지의 가치관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죠.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즉 창섭이 지금 찌르르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세대와 자신이 가치관이 매우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뭔가 아버지랑 나는 굉장히 세대가 다르고 우리는 늘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겠구나 뭐 이런 걸 느끼고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타를 타러 가 버렸다. 동네 입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즉 아버지도 아들의 그런 제안을 못 받아주고 거절한 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여러분, 개울에서 하루 종일 돌다리 고치면 피곤할 거 아니야. 그쵸?
육체적 노동으로 피곤할 법도 한데 잠이 오지 않았대. 왜? 마음이 안 좋아서. 그쵸?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고 아빠도 뭔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았던 거예요.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의 시가 다시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뱃속이 고픈 것을 참아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나래에 힘을 얻자. 여러분, 나래는 날개죠. 날개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려. 야이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도 새끼적에 역시 그러했음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자,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기 전에 예전에 서당 다니면서 배웠던 백낙천의 시가 생각이 났대요. 근데 그 백낙천의 시의 내용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제 어떤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근데 너희도 다 그랬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시였죠.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 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자, 여러분, 아버지는 돌다리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 골로도 가운데 골로도 끝에 골로도 맑기만 한 소단만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내려갔다. 자, 여러분, 물살이 춤을 추며 빠져내려갔다. 물살을 의인화하고 있는 거죠. 발바닥만 앞을 푼 끄떡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돌아와 소금 접시와 낫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 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의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은 넘는 법이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자갈이 밀려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리어 쓰러졌던 그런 까닭을 깨다. 미리 바닥을 치고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가 없었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의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어. 즉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가 망가졌던 이유는 이게 자연의 어떤 이치를 거슬렀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서 물구멍이 좁아지는 듯, 즉 인간이 보살핌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즉 자연은 언제나 이치대로 가는데 인간이 부족해서 돌다리가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아버지는 어떤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내가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라고 제안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창섭의 설득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창섭이 분명 말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말을 열심히 했는데 창섭의 말을 요약적 제시로 표현하고 있죠. 즉, 짧게 요약해서 설명적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길이가 짧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어서 아버지가 이제 거절한 장면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근데 아버지의 대답은 대화를 다 보여줘요. 그쵸? 여기까지. 아버지의 이런 거절은 대화를 다 제시해 주는 거야. 아버지의 대화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즉 이건 여러분 장면이 상대적으로 훨씬 길고 이런 걸 우리가 장면적 제시라고 해요. 대화로 다 보여주는 거, 극적 제시, 드라마틱한 제시라고도 합니다. 훨씬 길고 더 자세하겠죠. 자, 길고 자세함. 그럼 반대로 창섭의 어떤 제한 부분은 요약적 제시니까 상대적으로는 짧고 간결한 거죠. 즉 여러분, 그럼 서술자가 더 공들여 묘사하는 건 창섭 부분이야? 아버지 부분이야? 그치. 이 부분이 창섭에 비해서 더 공들여 제시하는 거예요. 즉 창섭의 제안에 비해
서술자가 더욱 자세하게 전달해주는 부분이 바로 아버지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여러분, 더욱 자세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서술자의 어떤 가치관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니까 이꼴 작가의 가치관도 들어있는 거죠. 즉, 작가는 돌다리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인 거죠. 왜? 아버지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즉, 작가는 지금 아버지 입장이 조금 더 자기 생각과 맞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쌤이 우리 제목 부분으로 가볼게요. 초반부 시작할 때 이 작품은 돌다리와 나무다리의 대립이라고 했었잖아요. 즉, 돌다리는요, 전통적 가치관.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의 가치관과 어울리는 거고요. 나무다리는 반대로 근대적 가치관, 신식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 당시로 따지면은. 그래서 아들의 어떤 가치관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말하는 이 전통적 가치관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어떤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보다는 조금 더 땅에 대해서 애정도 가지고 있고 옛날의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거고요. 나무다리로 대표되는 근대적 가치관은 경제적인 가치관이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런 소재를 통해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재를 통해 어떤 가치관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제시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가치관을 제시할 때는 다 보여주고 창섭의 가치관을 제시할 때는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이런 것들도 친구들이 좀 캐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아들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인식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땅에 대한 애정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특징은요. 대조적인 가치관을 지닌 대조적 인물이 나오죠. 즉 아버지와 아들이죠. 이들의 갈등을 축으로 작품이 전개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갈등이 엄청 불꽃 튀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아빠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은 이 작품은 괜찮을 것 같아요.